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세종대왕이라 말할 것입니다. 1418년 조선 제4대 임금이 되신 세종대왕은 1450년까지 32년간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군사, 예술 등 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뛰어난 업적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의 업적은 한글 창제만 해도 오늘날 IT의 기반을 이룬 내용까지 그 위대한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만은, 한편 이런 한글 창제의 위대성 뒤에 가려져서 좀 덜 드러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 위대한 업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업적 중에서 4가지 핵심만 추려서 다루고자 합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이야기, 그 첫째는 간이라고 하는 우주과학의 기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간이는 우주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인데요, 서양에서 근대 우주과학의 기초라 말하는 갈릴레오보다 무려 180년이나 앞섰던 것입니다. 우주과학의 시작을 연 갈릴레오는 둥근 지도가 태양의 주변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1615년에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비해 간이는 세종 15년이니까 1433년에 경회로 북쪽 담에 설치를 벌써 이미 했습니다. 아라비아의 그 천문 기구를 참고했다고는 하지만 정밀도가 아주 또한 놀라운 장치가 바로 이 간이입니다. 지구가 중심에 있고 적도 좌표계와 지평 좌표계를 분리해서 두 부분의 장치를 서로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간편하게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구가 바로 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놀라움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치적, 그 두 번째는 고도의 수학계산법입니다. 간이 같은 우주과학의 장비는 고도의 수학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주항공의 연구에도 수리논리학이나 대수학 등 그 미적분학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세종대왕 때도 역시 이런 수학은 꼭 필요했습니다. 이런 수학을 담당했던 분이 바로 이순지라는 천문학자인데요, 그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365일 5시간 48분 45초로 계산했습니다. 오늘날 발전된 물리학 계산으로 1년을 365일 5시간 48분 46초입니다. 그렇다면 이순지의 계산은 1년에 1시간도 아니고 1분도 아닌 단 1초 똑딱 하는 그 차이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년에 그 오차가 겨우 1초라는 말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시기가 1400년대 세종대왕 때라는 것입니다. 태양년의 길이를 365.2421로 계산하는 이순지의 수학 능력이야말로 참으로 기적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계산법은 1432년 세종대왕이 정흠지, 정초, 정인지 등에게 명해서 우주의 이치를 규명하고 새로운 문헌조사와 관측을 토대로 해서 연구하라는 명을 내렸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결과물을 1442년에 칠정산 내편이라는 책으로 펼쳐냈습니다. 이 칠정산, 칠정이라는 것은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운행 계산법이 칠정산입니다.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것이 154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아시겠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는 물리학적 증명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 90년 뒤에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실증해서 밝혀진 것이죠. 당시 종교법은 만일 갈릴레오가 이런 사실을 책으로 펴서 출판한다면 인간은 지동설을 믿을 것이라 생각해서 출판 금지까지 시켰습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땅은 사각형이고 하늘은 둥글다 하는 이른바 천원 지방설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말한 사람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리학자 주자인데요. 그의 책에 지구는 둥근 것이라고 적혀 있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동양의 그 성리학자들이 이를 믿었습니다. 유명한 황진이의 애인이자 고려시대 학자 서화담의 책에도 지구는 둥근 것이다, 지구는 둥글어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동설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이순지였습니다. 그는 일식의 원리처럼 태양과 달 사이에 둥근 지구가 끼어 있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것이 월식이다. 그러니까 지구는 둥글게 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선배 과학자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일식의 날짜를 예측할 듯이 너도 월식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지가 언제 월식이 생긴다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답해서 써놓고 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순지는 일식, 월식을 미리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교식추보법이라는 책을 써서 지금도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식추보법 책입니다. 이것은 서양보다 150년이나 앞섰던 1400년대의 일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치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치적, 그 세 번째는 세계 최초로 로켓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외교 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서 서방의 명나라, 북방의 여진, 동방의 일본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빈번히 바다를 건너와서 백성을 괴롭히는 왜구가 있어서 대마도로 소탕했죠. 그리고 최윤덕으로 하여금 평안도 지방의 야인을 정벌했으며 이듬해 김정소로 하여금 함경도 지방의 육진을 개척해서 백성들을 이주시켰습니다.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국경을 확정하게 되었고 국방도 튼튼하게 만들었죠. 이때 조선에서는 대신기전이라는 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다연발 로켓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국방과학연구소와 같은 기구였었던 군기시의 연구개발 책임자는 당시 39살의 박강이라는 과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신기전은 매우 위협적인 무기로서 무려 사정거리가 최대 2km나 되었으니 적들에겐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병기는 함경도와 함길도 네 군에 자그마치 24,930개가 배치되어 있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여진족들을 아주 벌벌 떨게 만들었었던 것이죠. 대신기전은 고려 말 최무선이 화약을 개발해서 만든 일종의 로켓입니다. 당시에는 주화라고 했죠. 이 주화가 근대의 야전포와 비슷한 화차 방식으로 개량돼서 조선시대의 로켓 규격이라 할 수 있는 신기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대신기전은 길이가 5.3m의 긴 대나무 앞부분에 길이 약 70cm, 지름 10cm의 그 대형 약통을 부착했으며 이 종이로 된 약통에는 최대 3kg의 흑색 화약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화약통의 앞부분에는 대신기전의 발화통, 즉 대형 폭탄이 있어서 이 폭탄이 발사되면 목표물에 도착할 때쯤 점화선에서 자동 폭발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선
무기입니다. 이런 군사무기 이외에도 세종대왕은 참 놀라운 치적이 많습니다. 세종대왕의 놀라운 치적 그 네 번째는 정간보라는 악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악보 체계죠. 세종대왕은 사실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단소를 배웠는데요. 후일 종묘제략이나 새로운 음악을 제정할 때마다 막대기로 땅을 치면서 박자를 맞추면서 음악을 작곡했다고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손수 창제한 정간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량악보입니다. 정량악보란 음의 높이와 박자의 기본이 되는 박절 그리고 가사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악보를 말합니다. 세계적으로 음악의 기본 요소인 음의 높이와 길이 그리고 가사를 입체적으로 적을 수 있는 악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정량악보가 바로 오선보인데요. 13세기 이전의 이 악보는 음의 높이조차 정확하게 적을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또 5줄이 아닌 넉 줄의 악보도 있어요. 이런 악보가 조금씩 발달해서 15세기에 이르러서야 오늘날의 오선보와 유사한 형태로 르네상스 기법법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 세종대왕은 이보다 약 1세기 정도 앞서서 정량악보인 정간보를 만든 셈이죠. 그 이전의 악보로는 현악기 주법을 고유한 줄의 이름이라든지 혹은 괴의 이름이라든지 손으로 짚는 법 등을 표시한 악보가 있었습니다. 이 악보를 합자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합, 사, 일 등의 10글자로서 높이를 나타내는 공촉보가 있었고, 그리고 약자보, 연음보, 육보, 율자보 등의 악보가 있었지만 모두 정량악보의 조건에는 미흡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 옥타브 안에 있는 12개의 반음에 모두 고유한 음의 이름을 붙이고 마치 원고지처럼 생겨진 이 연속된 공간에 최소의 시간 단위, 즉 비트로서 그 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작은 사각형은 한자로 우물 정자와 같다고 해서 정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란 것은 서양에서 오선부가 약 500년 동안의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한 것에 비해서 세종대왕은 그 비상한 감각과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간보를 단기간에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정간보를 이용해서 많은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많다는 것이 한두 곡이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는 조선의 그 궁중에 과거부터 내려오던 고려시대의 음악을 버리고 새로운 나라에 맞게 음악을 창제를 했습니다. 이런 그의 음악은 세종장원대왕실록 136권, 137권, 그리고 140권부터 147권까지 모두 10권이 빽빽하게 악보로만 적혀 있어서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악보집에는 임금이 백성과 함께 즐기겠다 하는 이념으로 작곡한 여밀락이라는 음악도 있습니다. 이 곡은 500년도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국악인들이 즐겨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세종대왕의 아들이자 조선의 제7대 임금인 세조도 음악적 재능에서 그의 아버지 못지않게 뛰어났습니다. 그는 대군 시절부터 세종대왕을 도와 정대합이나 보태평 등 종묘제략과 원구단 제사음악을 완성했습니다. 그런 세조가 정간보보다 훨씬 더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음약보를 개발했습니다. 오음약보도 역시 정량악보입니다. 그 차이가 있다면 오음약보는 12개의 음의 이름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음악에서 실제로 필요한 5음만을 골라서 숫자로 표시한 이동도법의 악보입니다. 이동도법이란
음악에서 사용하는 24개의 장단조에 따라서 개 이름을 바꿔서 노래하는 방법이고, 이에 대응하는 고정도법은 어떤 조에서든지 이름은 바뀌지 않고 고정된 개 이름으로 노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국악계에서는 정간보와 오음약보를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이종구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